경찰 조사 받을 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답변 최악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경찰이 전화로 당신은 어떠어떠한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고 또는 진정이 들어왔고 그러니 언제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하고 당황하겠죠. 그래서 우선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정을 뒤로 최대한 미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의 취지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어떠한 죄로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을 동원하면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사 기일이 잡혀서 실제로 신문을 받을 때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신문할 사항을 준비를 해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추가를 하면은 아마 경찰이 그건 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은 조사하는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라고 물었으면은 시간에 관한 정보가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했으면 방법에 관한 게 나와야겠죠. 누구라고 물었으면은 그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앞뒤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경찰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소인이 왜 당신을 고소했을까요? 고소인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은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고소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렇죠. 고소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죠. 객관적인 정황상 고소인의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고소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봐라. 이런 취지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한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나와야겠죠, 최소한. 그 질문의 취지와 상관없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의 대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그 다음에 질문의 취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도신문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주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아주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또는 술에 취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일단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는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자료나 문자라든가 이런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제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읽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자료를 보니 제가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번 질문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가 계속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텀이 있다 보면은 또 그때 그런 거 기억나냐? 그러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수사관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백을 하다가 말을 번복하는 것처럼 또 질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를 해서 그거를 다시 질문을 정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피의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답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마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대답해봐라. 나는 그냥 너가 그러면 하는 대로 적을게. 이런 식의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순식간에. 증거는 있으니까 유죄 확증은 있으니까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기 변호 노트를 작성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잘 못합니다. 질문이 막 오가는 와중에 잠깐만요 하면서 필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 변호 노트보다는 질문을 일단 끝까지 듣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답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조서를 보여주면서 잘못된 거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미안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관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변호인도 피곤하고 그런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 대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백하는 사건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뭔가 억울한 점이 있음을 호소하는 사건이라면은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말한 취지가 조금 오해가 있게끔 표현되어 있다면 그걸 정정을 요구하시고요. 만약에 자백을 하는 것인데도 부인하는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정정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적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정정은 안 되고 추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추가로 가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이 됐는지 왜 수사관님이 오해를 했는지를 거기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자꾸 말을 바꾼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경찰이 정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사실 변호인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좋긴 하겠죠.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프로 변호사 김기영이었습니다.